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네요. 네. 새해에는 더 복되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작가 선생님 미나를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요즘에는 조선 후기에 미나가 부흥이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네. 최근에 또다시 그런 미나 증원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미나 종사자들이 생겨나고요. 네. 관련 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미나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재현하는 미나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나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꼭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나의 어떤 장르가 한국화로서 꼭 자리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힘 있습니다.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들어갈까요? 예. 자, 음양오행설에 따라 화두가 좋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도 오방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그 오방색과 관련되어진 음양오행설을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음양과 오행은 음과 양에서 오행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오방색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음양과 오행은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네. 음양의 논리보다는 오행의 논리에서 다뤄지는 계절, 방위, 동물, 음식, 의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으며 오간색에 비하여 오방색은 황색, 적색, 청색, 그 양의 색으로 분류하고 백색과 흑색은 음색으로 분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복희 씨의 그렇죠. 복희 씨의 철학적 이제 궤적이 이제 주역과 역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 기저한 이제 우리 미나의 본질적 철학색을 지금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즐겨오던 오방색. 네.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미나하고도 연결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민중의 색으로. 네.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의복, 네. 사찰의 단청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림으로도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철학적인 동양 철학을 기저에 충분히 담고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황색, 적색, 백색 들어가 볼까요? 네. 그 황색, 적색, 백색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혼례 때 시집가는 여인을 투정하는 음기로 보았어요. 네. 거기에 대한 주술적 의미에서 연지걸직을 발랐습니다. 네. 나쁜 음의 기운이 근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간장 항아리에 붉은 고추를 끼운 그렇습니다. 금주를 두르고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안녕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황색 종이에 적색, 주사절, 적색의 부적을 그래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색은 청결의 의미로 많은 사람이 선호하던 색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에는 백석이 떡을 해먹었으며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백색 옷을 입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네. 아기의 돌과 명절이 되면 색동적을 입혀 건강과 화평을 기원하였으며 색동옷은 황적, 백색과 여러 간색을 추가하여 색동옷을 만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색으로 들어가네요. 그 청색, 흑색은 대체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볼 때요. 여성은 음의 기운으로 보았으며 옛 여성들이 선호하였던 색이 청색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의 기운은 불길한 색으로 여겨져서 관복의 색이나 임금의 금색으로 지정된 색으로 청색과 흑색이 있었으나 흑색 옷을 지어 입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음과 양으로는 여성과 남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하여 혼례 때에는 청색과 적색으로 조화되어 지어진 의복을 입었으며 청실과 홍실 파리를 엮어주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색으로 나누어 길조와 길조사 등
흉조에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네. 이것 이외에도 오방신장, 네. 오방처형모, 네. 오방낭자, 오색실, 오방단청, 네. 오방화문석, 관복의 제정 등 우리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음양의 원리가 오방색과 함께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음양 오행설이 색으로 구현돼서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 계속 지금 계속 스며들어서 스며들고 발전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딱 꼬리표를 달고 오시네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방색의 5가지 의미를 약간 개념화 시켰네요. 그렇죠. 예, 예. 오방색 5가지의 의미를 예. 좀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우리 예. 선생님 말씀대로 개념화시켰죠. 예, 이제 개념화의 말씀을 해주시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적색의 의미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방위로서는 남쪽을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러네요. 계절로는 여름. 여름. 예, 오행으로 봤을 때는 화, 불에 속하죠. 네. 풍수. 네. 또 동물로 봤을 때 주작을 말하는데 그건 이제 봉황을 뜻하죠. 그건 이제 그 봉황을 뜻하고 또 신명을 뜻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방위색은 남, 네. 적색은 오행 중 화에 해당하며 장렬하는 태양처럼 왕성한 생활력을 의미해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물리쳐 준다고 믿어 1년 내내 조미료 역할을 하는 간장에도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붉은 꽃을 띄웠으며 경사가 나면 붉은 팥이나 숯으로 떡을 해먹고 아기의 옷에도 적색과 청색 등 오방의 색동옷을 입혔으며 네. 토속 신앙의 주술적 의미로서 귀신을 쫓는 색으로 주사를 사용해 부적을 그렸습니다. 네. 건축 재료로서도 궁궐이나 사찰 등의 붉은 피도는 황토를 사용했으며 적색계통은 홍색계와 자색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홍색의 염료인 홍화, 소목 등의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색으로 금제가 내려졌던 색으로서 세종 때에는 대홍룡의 외의 겉옷에는 교신들은 물론 양반 부녀와 천인 남녀들 내외에도 홍색 옷을 입지 못하게 금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재밌게 해볼까요? 네. 남쪽이 이제 저 남산 얘기하죠, 목멱산. 그렇죠, 예, 예. 예, 그쪽이 이제 봉황이고, 그렇죠. 예, 그쪽이 여름이고, 여름이고. 아, 그 주사로 한다면 거기에 국사당이 있고, 뭐 이렇게 풀어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색상으로 봐서 붉은색이. 그렇죠, 붉은색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청색으로 들어갈까요? 네, 예. 청색의 의미는 방위가 동방이고요. 동방이고, 계절은 봄. 오행은 목으로 보고 네. 풍수로서는 청명을 뜻합니다. 나, 청색은 동방으로서 천지개벽, 천지창조의 첫 순간의 빛을 상징하며 오왕대 가면놀이에 나오는 청제장군은 오행설에서 봄을 맡은 신으로서 네. 만물이 생성하는 색으로서 탄생을 뜻합니다. 네. 생명과 신생, 창조를 상징하며 귀신을 물리치고 네.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으며 네. 청색은 왕비나 궁녀들의 예보, 조주시대 조신들의 관복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옥색은 궁지에서 4대비에 널리 사용되는 색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동방은 태양이 솟는 곳으로 나무가 많아 항상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청색을 의미해서 탄생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늘색은 새벽의 빛깔로도 쓰여 이를 청천이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로 보면 낙산이네요. 그렇죠. 거기 청룡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소금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청룡사 쪽에 예, 청룡사도 있고 성동관에 이제 우리 저 유비 선비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새롭게 관직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중국을 위주로 해서 봤을 때 동쪽에 속한다고 해서 동이죠. 네. 이렇게 분류했죠. 그래서 그렇죠. 그 청색을 이제 그냥 청룡으로 뜻하기도 했었던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용이네. 예, 자 다음으로 더 들어가네. 중국에 대한 분석을 하셨네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중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네.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쪽으로 불리었으며 네. 우리나라를 청구, 푸른 언덕이죠. 청구라고 한 것을 볼 때 민족적으로 오랜 기간 청색을 선호하고 애용한 것으로서 청색은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복색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색채로서 우리 고유 민속적 상징성을 지니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혼례 때에 청홍색 실을 늘어놓는 것이나 신부복을 청홍색으로 만들어 입히거나 사주벌을 청홍색으로 만드는 것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빛, 바다의 빛, 물의 빛으로 상징됨으로써 우리나라 신화의 우주권에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떻든 저기 대학로가 청색이네요. 맞습니다. 애들이 그냥 푸르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젊음을 뜻하는. 예,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황색 이게 누르왕이면 금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얘기하신 황색은 네. 금을 뜻하죠. 네. 이 방위로서는 중앙, 오행으로는 토에 속하고요. 네. 풍수로서는 풍수로 봤을 때 금을 뜻합니다. 네. 황색은 눈부신 태양빛으로 밝음을 의미하며 네. 중앙을 상징, 천재의 색으로 여겼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였으며 네. 황제 나라로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왕과 왕비는 홍룡포와 원삼을 입었으며 고종 순종 때는 황룡포와 황원삼을 착용하였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황금색 금령은 복색 금령 중에서도 세종이나 태종조에 많이 나타났으며 중국에서 황색은 부귀영화를 상징하여 재앙의 복색과 황궁의 지붕의 기와도 황금색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황색을 풍의 뜻으로 서울을 상징하였으며 황색은 적색과 같은 계열로 색채 같은 용도로서 주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예방하는 데 많이 쓰였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산 후에도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돌림병이 있는 장소에 사람의 교통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치는 건 역시 같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서울로 얘기하면 이게 종각일치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종이 금종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종각을 중심으로 종로, 청계천, 인사로 이게 다 금땅이네요. 지금도 금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유럽에서도 가면 궁중의 지붕들은 다 금색으로 다 도색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의 민화에 얽힌 철학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죠. 예, 금나라 독다기.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학색의 의미로 들어가 볼까요? 방위로서는 북방을 뜻하고요. 네. 계절로서는 겨울. 네. 오행으로서는 수, 물에 네. 속합니다. 네. 풍수로서는 현무, 거북을 이제 검은 뜻으로 현무를 뜻하기도 하죠. 흑색의 방위색으로 북방, 오행 가운데 수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으로서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흑색 계열의 색재로서는 흑색 검정색의 칠을 뜻하고요. 검을 현자, 담안을 색을 뜻하기도 하고요. 네. 주로 이제 담흑 등이 있습니다. 흑색은 음의 색으로 쓰여서 일찍부터 백색과 함께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계절로서는 또 겨울을 뜻하기도 합니다. 겨울은 다음 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소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만물의 흐름과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상복이나 예복의 색채로 쓰였던 점을 보아 완전히 부정적인 색채의 이미지는 아닌 것으로 보았으며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음의색을 사용하는 것을 꺼냈으나 민간에서는 전복, 번거지, 복권, 신부의 도드락 등게 제복 등에서 흑색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예. 검은빛은 밤, 네. 공포, 불행, 네. 파열,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하에 묻혀 빛이 없는 영원한 암흑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검정은 어둠의 밤의 표시이며 이것은 빛과 대조되기도 하며 그런가 하면 법관의 법목에도 검은색인 것은 정직과 명예의 표정이 되기도 합니다. 검은색의 신격은 곰, 거부, 거미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백악산 그리고 이제 삼각산을 의미하는 거북이네요. 그렇죠. 예. 청와대가 그러면 검은색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풀어서 청년들이 그렇죠 얘기하고 왔을 때 근데 결코 또 검은색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그 예를 가장 잘 지켜지는 그런 예로서도 네. 되게 쓰여졌죠. 네, 그리고 이제 거북이가 거북이가 머리에 속해서 어떤 힘의 상징이고 그렇죠. 수명도 길고 그렇죠. 예. 굉장히 점잖잖아요, 거북이. 맞습니다. 예. 그 거북이 동양에서는 굉장히 귀한 동물로. 맞습니다. 예. 의복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제일 무난한 색이 네.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네. 자, 백색의 의미로 이제 들어갈까요? 예. 그 백색은 방위로서 서방이며 네. 오행 가운데 금에 해당, 네. 결백과 진실, 네. 순결 등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네. 백색은 명주나 문명이 갖고 있는 자연의 소색으로서 반복되는 세탁과 일강 건조에 의해 자연적으로 표백되어 점차 순백에 의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복색에 있어서는 주로 백색과 소색이 많이 있는데요. 소색은 자연 그대로의 누런기가 도는 흰색으로 세탁을 하면 할수록 순백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색은 우리 옷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채로서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어 백인민족에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는 서민들의 옷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과 경제적인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주장이 엇갈리죠. 네, 그렇죠. 자연 색이 우리가 이제 백색을 주장하는데 백색을 우리가 선호하는 사상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염색을 못해서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원래 우리가 백색을 좋아해서 입었다는데 그런 소리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데. 네. 우선 이제 백색은 음양으로 봤을 때 흑색과 함께 길래보다는 흉내에 많이 사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복색 금지를 통하여 백색은 길하지 않는 색이며 상복의 색이 소색이었다는 점, 그러한 원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색은 청정과 순결, 광명과 도의의 표정으로 태양의 색이라고도 여겨 아이가 태어나면 돌이 되기 전까지 부정을 쫓는 의미에서 유채색을 입히지 않고 백색의 옷만을 입히는 풍속이 있는 것으로 봐 동양에서는 재생을 의미하는 색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도 백색은 순수를 상징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관념적 의미가 돋보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는 인왕산이네요. 그렇죠. 인왕산. 그렇게 불교에 보면 예, 그렇죠. 서방 정토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백색도 동물로 봤을 때는 이제 백호, 호랑이의 상징이고 거기 하얀 호랑이. 그렇죠. 백호 청와대 쪽은 거북이고. 그렇죠. 예. 대학로 쪽은 파란 용이고. 남산은 저 봉황이네요. 봉황이죠.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음양 오행, 또 중앙도 얘기해야 되겠네. 금덩어리고. 그렇죠. 예. 종각. 야, 이렇게 음양 오행이 재미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서양 그 예술사에는 견줄 수도 볼 수도 없는. 없죠. 그 예. 서양에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네. 약간 분류법에 의해서 색채를 아름다움의 극치로 사용해야죠. 반면에 우리 동양은 색채에 대한 그 분명한 사상,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색문을 부여해서 오방색, 빨강, 파랑, 노랑, 황색, 노란색, 흑색, 백색까지를 이제 5가지 색으로 보고 네. 거기에 간색까지 섞어서 우리의 미술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양의 기운을 가진 오정색에서는 적청, 황, 백, 흑 5가지를 기본으로 정하고 네. 이 색은 남성적이며 상승적이고 네. 밝은 기운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정색을 동서남북 중앙에 5 방위로 정했으며 자청령 우백호는 이러한 원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진 오방색은 녹색, 벽색, 홍색, 유황색, 자색인데 여성적이며 어두운 기운이 해당한다고 생각했으며 네. 이 색들은 방위색 중에서 오정색, 중앙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또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음양 오행설에 따른
우리 민화의 철학 뭐 이렇게 한번 짚어주세요. 그 대체적으로 우리 민화의 그림은 채색 그림으로서 물론 이제 수묵 그림도 덜어 나오지만 거의가 한 8, 90%는 다 채도가 높은 채색 그림에 속하죠. 네. 그런 그 채색에는 분명한 오방색을 가지고 그 오방색에 의해서 그 상징성 있는 그런 철학적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색채의 분류를 할 때 그 오방색의 생명적인 철학으로 여러 미나 그림 또 심지어는 불화 그림에도 오방색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은 오방색학을 상당히 가까이 밀접하게 사용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새해 2019년도에도 좋은 일이 가정 집집마다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또 미나를 관여하시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미나가 현대 22세기 미술에 도래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계적인 미술이 될 수 있는지를 다 함께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발전하는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 미나에 관련된 얘기들을 코리아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토론하고요. 또 그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면서 그 미나가 가지고 있는 그 색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색채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오방색을 풀어서 그걸 다시 간주해서 추려서 생각하고 미나를 그려주시면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